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 건데요. 그 그래프가 바로 이번 강의의 주인공인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말씀드렸듯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로 이용하고,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없다면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먼저 히스토그램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순서인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죠. 요 윗변에 중점에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자, 이 중점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급값을 의미한다는 거, 그쵸? 정확하게 중간이 되기 때문에 요게 계급 양 끝에 가운데가 될 거고, 거기가 바로 계급의 계급값이에요. 그럼 세로축으로, 이 세로축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의미할 겁니까? 그쵸? 도수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계급값에 위치하고, 세로축에서는 도수 그대로 위치한다는 거. 자, 이렇게 점을 찍어줬으면 이 점들을요, 연결을 해줍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그 다음 너도 연결, 그리고 너도 연결, 마지막 하나 더 연결해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밑에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도 점을 찍어줄 건데, 원래는 없지만 그냥 가상의 계급을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지금 계급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에다가 도수가 0인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요, 계급에 있다 생각하시고 중간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고, 이거를 마저 연결을 해주면 도수분포 다각형 완성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거는요, 요렇게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 추가해서 그림을 그린다,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나머지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왜 그리느냐, 그 이유가 뭘까? 자,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그려보느냐? 히스토그램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히스토그램은 각각의 계급에서 이 계급이 차지하는 도수를 얼마 딱딱딱 끊어서 말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하지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요, 자,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연결을 해놨기에 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수분포 다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용하는 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아주 굵직하고 간단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찰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뭘 물어보냐면요,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조금 요렇게 빗금을 좀 칠해보면, 요렇게 지금 가로축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 들로 둘러싸인 넓이, 마치 무슨 뭐 이렇게 꺾여진 산같이 좀 보입니까? 얘네들 넓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렇게 꺾여있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힌트는 이미 이 그림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만 좀 따로 띄어서 보기를 권장드려 볼게요. 자, 요것만 좀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요 색깔로 칠해볼까요? 지금 여기 원래 히스토그램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 보이죠? 이 빈 공간이 정확하게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요, 뚝 잘라다가 빈 데다 채워주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쭉 떼다가 요 안에 채우고 너를 또 떼다가 안에 채우고 너를 떼다가 안에 채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잘라서 붙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마치 누구의 넓이와 같다? 히스토그램 이 직사각형의 총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결론을 먼저 정리해드리고 저 삼각형 두 개가 왜 합동인지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도수 분포 다각형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자, 너랑 누구랑 똑같다고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합동인지 한번 좀 꼼꼼하게 다시 이 부분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요거 검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점이 여기 동그라미 칠해진 거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왜 합동인지 보겠다는 얘긴데,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직사각형이니까 요거 90도는 확실합니다. 그쵸? 그러면 너희가 90도라는 거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무슨 관계? 이 둘이 억각관계입니다. 억각인데 서로 둘이 같다라는 건 당연히 너하고 평행하다는 얘기. 그러면 너만 억각이냐? 아니, 너도 억각이다 이거죠. 너랑 당연히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 두 개가 뭐예요? 이거 막곡지각이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이 점이요, 직사각형의 위 밑변의 중간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희 길이가 요 길이고요. 요 길이가 요 두 개 길이가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원래 계급의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가로 한 변의 길이가 모조리 같았습니다. 근데 중점 연결했다고 이 길이가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너 길이가 서로 같구나. 오,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 자, 보입니다. 뭡니까?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 즉 ASA 합동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게 딱 하고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네들이 다 똑같은 관계를 가질 거니까 요렇게 잘라다가 우리가 오려서 붙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이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의 총 합과 같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얘네들 넓이를 우리가 대체해서 계산을 하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한 문제의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 중 하나는요, 두 개의 자료가 동시에 등장했을 때, 자, 실제 여태까지 봤던 거는 분명히 하나만 봤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두 개 이상의 자료가 딱 등장하면 이때는 무조건 히스토그램보다 도수분포 다각형이 더 보기가 편리합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자, 요거는 A반, B반이라는 두 개의 반에 대해서 뭐 수학 점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점수를 우리가 조사한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A반 그리고 B반을 딱 비교해 보니까 지금 얘네들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도수, 즉 점들인 거죠. 이 점들이 B반이 A반보다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른쪽에 치우쳤다라는 뜻은 당연히 계급값이 크다는 얘기가 될 거고, 계급이 크다는 얘기는 성적이 더
우수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처럼 두 개 이상의 자료가 동시에 등장했을 때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서 한눈에 우리가 분포 상태를 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새로운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표 예제 문제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